이번에는 그 2주차에서 그 제2장에 해당이 되는 공기압 시스템의 주변 기기에서 그 공기 압축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압 시스템 구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공기압 시스템은 먼저 공기 압축기가 있고, 요 압축된 공기를 요 공기 저장 탱크에 일단 저장을 하고, 저장했는 이 압축 공기는 요 공기압 유닛을 이렇게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공기압 시스템에 바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공기압 유닛을 통한 공기압은 요 솔레노이드 밸브에 들어와서 요 밸브 방향 제어 밸브에 의해서 공기압 액추에이터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요 솔레노이드 밸브는 요 PLC를 사용해서 그 전기 공합 제어를 해서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압 주변 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기 압축기의 주변 기기로서는 당연히 공기 압축기가 있고, 공기 압축기가 있으면은 요 1차 냉각기가 있습니다. 1차 냉각기에서는 요 공기 압축기에서 압축된 것을 요 1차 냉각기에서 일단은 그 온도를 떨어뜨려 주면서 수분도 이렇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 저장 탱크에 압축된 에너지를 저장을 해주고, 저장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2차 냉각기를 거치고 요 라인 필터를 통해서 그 미세먼지를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2차 냉각기에서는 수분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냉각기, 공기 저장 탱크, 2차 냉각기, 여기에서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응축해서 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물을 배출할 수 있는 드레인을 설치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공기압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장치를 우리가 공기 압축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기 중에 있는 습공기를 압축하기 때문에 항상 요 수분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압축기는 1kg 폴스/cm 자성 이상의 압력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압축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축 공기를 처리를 위한 주변 장치에서는 꼭 수분과 먼지를 같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필터와 냉각기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겠습니다. 토출되는 압력에 의해서 공기 압축기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팬은 0.1kg 폴스/cm 미만, 송풍기는 0.1에서 1kg, 압축기는 1kg 폴스/cm 이상의 압력을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공기 압축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기 압축기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구조를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이 부분. 철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에어 필터예요. 에어 필터라서 뭐 불순물도 걸러주고 소음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결착이 돼서 오지 않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결착을 하면 된답니다. 제가 좀 실험 정신이 투철을 해서 요거를 제거를 한 상태에서 컴프레셔를 가동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일반 컴프레셔처럼 그렇게 소음이 심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어쨌든 소음이 체결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면 전기 콘센트가 보이고요. 이쪽 부분에 온오프 스위치가 위치해 있어요.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 꽂은 후 그 다음에 오프에서 오토 온으로 스위치를 돌려서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모든 작업이 끝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콘센트를 빼기 전 오토 온에서 반드시 오프로 스위치의 방향을 돌려주고 난 후 콘센트를 제거를 해주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보관 시에는 반드시 탱크 안에
이 압력을 제거해 준 후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요 5톤 바로 밑에 보면 안전 밸브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앞으로 잡아 당겨서 탱크의 압력을 완전히 제거해 주어야 하고요. 그럼 탱크의 압력이 제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탱크의 압력을 나타내는 게이지예요. 요 옆에 거는 출력 게이지고요. 출력 게이지 표시부와 압력 게이지 표시부 바로 위에 옆에 보면 여기 빨간 밸브가 보이는데요. 요 밸브가 출력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밸브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려주면 에어가 점점 약하게 나오고요. 플러스 방향으로 돌려주면 에어가 강하게 나오겠죠. 출력과 압력 그 공기압을 조절하는 밸브 바로 밑에는 호스를 연결하는 곳이 있어요. 호스는 에어 컴프레셔 전용으로 보시는 것처럼 양쪽 끝에 카플러가 장착이 된 제품을 사용해 주어야 하고요. 저는 코일 형태로 감긴 제품과 일반적인 호수 모양의 제품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코일 형태 호수 요게 10m인데 요게 사용하기가 편하고 보관도 편하더라고요. 엉키지가 않거든요. 호스를 컴프레셔와 한번 연결을 해볼 텐데요. 바로 요 얄쌍한 부분이 컴프레셔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랍니다. 카플러를 뒤로 밀어준 후 그대로 넣어주기. 뺄 때도 카플러 뒤로 밀어서 빼기. 카플러 연결해주고 요 뭉툭한 부분이 에어 공구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뒤에 보면 마개가 보여요.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사용하고 나서는 반드시 요 마개를 닫아줘야 되겠죠? 요거 이렇게 연 다음에 이거를 마찬가지 살짝 밀어서 체결해주기.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보통 한 개의 공구를 놓고 사용하지 않아요. 라인 카플러라고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 제품이거든요. 얘는 자동인데 이 제품을 해서 두 개의 가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이렇게 되고 얘는 원터치라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한쪽에는 사이 타카를 쓰고 이쪽에는 또 다른 호스를 연결을 해서 F30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타카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에어 타카는 사용하기 전에 오일을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사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오일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오일은 타카를 구입할 때 같이 동봉이 되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맨날 사용하시면 맨날 떨어뜨려주면 되고 저는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한 방울씩 살짝 떨어뜨려 주고 있답니다. 컴프레셔 하단에 보면 매주 수분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라는 문구가 보이고 바로 밑에 자그마한 밸브가 보여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분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데요. 당연히 수분을 제거할 때는 내부 압력을 모두 제거하셔야 되고요. 내부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돌려버리면 공기가 압력이 일로 빠지게 되겠죠. 반드시 내부 압력을 제거해주는 밸브를 돌려야 하고요. 만약에 내부 압력이 있다 싶으면 표시부를 통해서 확인이 되겠죠. 탱크 압력 표시부에서 압력이 있는 걸로 나온다 하면 여기 안전 밸브를 앞으로 당겨서 탱크의 내부에 있는 압력을 모두 제거해준 후 밸브를 열어서 수분을 제거를 해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밸브를 잠가줘야. 자, 이상으로 공기 압축기 사용 설명을 동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